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입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류원 신발공장과 대동강 축전지 공장을 방문해 북의 3대 혁명 소조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은 지금 룡성 베어링 공장, 미꾸라지 공장에서 벌이고 있는 후방 사업을 살펴보겠고요. 농촌이나 탄광으로 어려운 현장으로 자원에 떠나는 탄원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만나보시죠.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에는 피아노 이중주와 관현악으로 꾸며진 멋진 공연을 준비했고요. 우리에겐 포플러 나무로 익숙하죠. 뽀뿌라 나무에 대한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북에서는 씨 뿌린 뒤 곡식을 거두기 전까지의 작업을 통틀어 비배 관리라고 하는데요. 나무모 비배 관리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북의 인물은 30년간 탄광을 지킨 굴진공인데요. 남덕 청년 탄광의 로창호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북녘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에서는 엘리트 학생과 젊은 간부들이 소그룹으로 묶여서 노동자 농민을 돕고 이끈다고 하네요. 바로 3대 혁명 소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다니까요. 역사가 참 길죠? 네, 오늘 첫 번째 돋보기, 류원 신발공장과 대동강 축전지 공장에서 활약 중인 3대 혁명 소조원들을 만나보고요. 북의 3대 혁명 소조운동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시 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파견된 3대 혁명 소조원들이 기술혁명의 봉화를 들고 기술 개조, 기술 창조, 기술 도약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서 단위 발전을 적극 추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발을 붙이고 노동자들이 인정하는 똑똑한 연구성과를 내놓자. 이것이 우리 3대 혁명 소조원들이 내세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 보다시피 생산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현장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3대 혁명 소조에서는 신고를 분리해가지고 노동자들이 나르던 것을 무의나 하기한 걸 연구를 먹고 채우고 이렇게 무의무반차를 제작해서 현장에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무인음반차를 제작해서 현장에 도입하는 과정에 노동자들로부터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질 수 없겠는가 이런 의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의견에서 우리는 탁상에 실머리를 붙이고 여기에 자동 짐부림 장치를 도입하여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음반 작업의 실용성을 보다 높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경험을 얻은 우리 소조원들은 최근에만도 신발용 자재를 자동적으로 기수할 수 있는 자재 기수기를 창안 제작하여 현장에 도입하였는데 현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동강 축전지 공장에 파견된 3대 혁명 소조원들도 생산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을 적극 창안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가장 걸리거나 적실하게 풀어야 될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정조를 잡아가지고 3대 혁명 소조원들의 집중의 힘을 모아서 개발 창조의 방식으로 기술혁신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한 격리판을 놓고 봐도 지난 시기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던 이 격리판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고 축전지 특성에서 자기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공법으로 우리가 축전지 격리판을 생산했습니다. 축전지 격리판을 우리식으로 개발하는 과정에 생산 현장의 깊숙이 뿌리를 받고 기술자, 기능공, 생산자 대중의 힘을 합칠 때만이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신발 공장에서는 자동 짐부림 장치,
그리고 축전지 공장에서는 국산화된 축전지 격리판을 만드는데 일조했네요. 한마디로 3대 혁명 소조들이 공장의 기술 혁신을 이끌어주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3대 혁명이 무언지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네, 3대 혁명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가리키는데요. 사상 혁명은 사람 개조, 그리고 기술 혁명은 자연 개조, 그리고 문화 혁명은 사회 개조,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3대 혁명 그 세 가지가 각각 어떤 의미이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나요? 우선 이제 사상 혁명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건데요. 사상 혁명은 그 말 그대로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인간을 만들자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사상 교양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조직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 바꾸자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굉장히 북에서는 중요하게 봅니다. 기술 혁명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과학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혁명인가요? 예,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또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 또 농업과 공업의 차이, 그리고 또 여성들에 있어서는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기술혁명에 들어가죠.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혁명인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화혁명은요? 문화혁명은 이제 사회주의 사회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생산문화, 사회주의적 생활문화 이런 것들을 수립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회주의적 생활 문화라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근데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예술 작품이나 문학 뭐 이런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사회 도덕이나 법, 제도, 교육 이런 게 다 생활 양식이자 문화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에 맞는 문화가 필요하고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주의에 맞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에서도 그런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육성하고 단련시키고 키워내는 것을 또 교육의 목표로 하고요. 이런 것이 다 어찌 보면은 하나의 문화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문화 자체가 다르고 사회적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잘 묘사한 영화나 또는 연극, 또는 소설, 시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인간형을 잘 육성을 우선 한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또 그 바뀐 가치관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문화 수요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새로 생겨난 문화 수요를 또 잘 거기에 걸맞는 사회주의적 문화를 배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술, 도덕, 또 법, 규범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전변되는 것 이런 걸 이제 문화혁명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사상, 기술, 문화 3대 혁명 추진하는 운동이 그러면 3대 혁명 소조 운동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 3대 혁명 소조 운동 외에도 3대 혁명을 잘 추진하려고 만든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이라고 있는데 그건 뭐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죠. 들어보니까 3대 혁명은 그 자체로 북이 가고자 하는 사회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자 또 목표라고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그것을 추동하는 3대 혁명 소조 운동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찬찬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마디로 이게 어떤 운동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아까 영상 봤을 때는 자, 여러분 3대 혁명 잘해야 됩니다. 뭐 이런 캠페인단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과학자나 연구자들을 단순하게 파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소조는 아무래도 작은 조직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소그룹?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 기술자, 청년, 지식인, 뭐 대학생 이런 사람들을 한 20-30명씩 소조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공장으로 또 농촌으로 파견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운동이 1970년대에 시작됐다고요? 예, 역사를 보면 197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당에서 간부들과 대학생들을 지도 소조라는 걸 만들어서 지방의 공장에 파견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인민 경제 부문으로 이제 확대됐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젊고 똑똑한 청년들을 뽑아서 지방에 내려보내서 현대적인 컴퓨터 과학 기술도 가르치고 현장 운영의 결함도 파악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하라는 건데 뭐 느낌이 좀 어때요? 어땠을 것 같냐고요? 예. 일단은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위화감이 좀 들 것 같고요. 또 나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부대 끼면서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소위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뭐 지적하고 가르치고 한다는 게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해도 조금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사실 이제 혁명을 가로막아 나서는 것은 잘못된 시스템, 이 구조의 문제 이전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오래된 낡은 인식 또는 이제 사업에 대한 태도, 관점 이런 게 도리어 더 많이 막아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는 근데 사실 노동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에는 오랫동안 그걸 지도해온 이제 당 일꾼들, 간부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행정 관료들도 있었을 거란 네네. 말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잘못된 관점이라면 이제 뭐 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 또 이 기술을 새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기술 신비주의 뭐 이런 낡은 사상적 관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도 회사들 보면 맨날 하던 대로 하려는 사람, 또 막 아랫사람한테 호통치는 사람, 내가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막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하는 사람. 요즘에 뭐, 꼰대라고 네, 하죠. 그런 꼰대분들 사실 많으신데 네. 그런 태도들, 그런 네. 문제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젊은 청년들이 가가지고 선생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컴퓨터도 배우셔야 되고 엑셀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야 또 새로운 기술도 익히셔야 되고 그래야 노동자들 또 농민들에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꼰대짓 하면 안 좋습니다. 뭐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했을 테니 당연히 부대낌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게 처음에는 기술적인 거를 가르쳐주는 수준이었지만 이 과정에서는 아까 3대 혁명에 언급됐던 것처럼 정치적 문제, 뭐 사상적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바꿔나가는 과정이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3대 혁명 소조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거죠. 붙일만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3대 혁명 소조 운동이 다른 일반 대중 운동과의 차이가 가장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사상적 지도와 기술 실무적 지도를 잘 결합시킨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큰 차이는 아까 말한 대로 집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20명, 30명씩. 예, 떼거리 아무튼 때로 가는 거죠. 가고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머물면서 그러니까 그게 아주 뿌리 뽑힐 때까지 낡은 사상적 관점들이 뿌리 뽑히고 또 기술적으로도 아주 완벽하게 익힐 때까지 거의 같이 있으면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아주 성과를 내는 거죠. 그러면 사실 처음에는 좀 고깝게 느껴지더라도 뭐 한 달, 두 달, 뭐 6개월 이렇게 같이 있다 서로 소주도 한잔 하면서 친해져지고 그렇죠. 또 젊은 사람들도 이 현장이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가 있구나. 배울 것도 있구나. 이 간부는 이런 부분이 참 장점이시네. 이렇게 알면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배워가면서 뭐 자극제도 되고 약도 되고 그랬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목표가 그 현장에 있는 간부들의 과학 기술적 그 실무 능력을 높이고 또 정치 사상적인 낡은 관점을 없애고 하는 정치 사상적 지도가 그 목표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성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70년대 접어들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뤄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가 되고 또 공업 생산량은 70년대 3.8배나 늘어났으니까요. 굉장한 성과였네요. 그런데 이게 전 사회적으로 많이 이런 운동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나 당적으로도 많이 힘을 기울였겠죠? 예, 1974년도부터 이제 중앙위원회가 직접 이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직접 이끌었다고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죠. 김정일 위원장이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기획하고 이제 직접 지도했다고 하니까요. 네,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지도를 했다고요. 그런데 1974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김정일 위원장이 처음으로 후계자로 지명됐을 때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가 딱 그 시기인데 이 3대 혁명 소조 운동이 성패 여부가 김정일 위원장의 어떤 입지, 정치력, 지도력이랑 직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 요구도 컸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 발전은 성과를 상당히 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통해서 소조원으로 뭉쳤던 그 청년들이 그 11,6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 중에 입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즘 말로 치면 김정일 키즈들이 쫙 입당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켰고 그리고 또 공장 농장에서 실질적으로 간부들도 성장되어졌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청년 대우가 믿음직하게 이제 형성됐다는 거죠. 소조 운동을 통해서 성장을 시켰으니까. 모두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지도 아래 이루어진 일로 이제 귀결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그 후계자로서의 자기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건 분명하죠. 네, 이렇게 강조하던 3대 혁명 소조 운동, 김정은 시대에 와서도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작년 11월 개최된 제5차 3대 혁명 선구자 대회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당의 총노선인 3대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견인불발의 대진군이 심차게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제5차 3대 혁명 선구자 대회가 18일 수도 평양에서 개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5차 3대 혁명 선구자 대회 참가자들에게 강령적인 서한 3대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자를 보내시었습니다. 3대 혁명 소조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서나 혁명적이고 생기발랄한 분위기가 차넘치고 창조와 투쟁의 열풍이 일어번져야 하며 3대 혁명 소조원이라면 누구나 온 집단이 바라보고 본받는 3대 혁명의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와서 3대 혁명 소조에 대한 지도는 한마디로 알 속은 없고 형태적인 틀거리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하부까지 지도 체계가 정연하게 서 있지 않다 보니 통일적인 지휘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지도가 보장되지 못하고 3대 혁명 소조 운동이 당시에 저 대회에서 발표된 김정은 총비서의 서한, 그거를 전 국민이 학습 열풍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김정은 총비서가 지금 3대 혁명 소조 운동에 알 속이 없다.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실속이 없다라는 이제 지적을 하죠. 김정은 총비서는 집권 초부터 3대 혁명 소조 운동을 대단히 강조를 했어요. 본인도 청년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 혁명 소조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그런 저작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 총비서가 저작까지 발표하면서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아까 본 영상처럼 각계에서 활동하는 3대 혁명 소조가 주목을 받는 거겠네요. 그렇죠. 3대 혁명 소조 운동이 사실 시작된 지로 따지면 세월이 꽤 많이 흘렀잖아요. 거의 한 5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도 겪었고 그리고 또 그 고난의 행군을 거친 이후에 경제를 다시 또 살려내기 위한 또 노력도 엄청나게 벌여왔고요. 그 사이에 있었던 변화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3대 혁명 소조 운동은 새로운 이제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일으키는 게 맞죠. 북에서는 현재 3대 혁명 소조원들을 가리켜서 이제 새세기 산업혁명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척후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칭송도 하고 또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매체들이 이제 선전하고 있죠. 네. 앞으로도 3대 혁명 소조 운동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함께 지켜봅시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군대 용어로 많이 들었던 후방 아시죠?
북에서는 공장이며 학교며 모든 현장에서 이 후방을 담당하는 사업을 각계로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각 현장에서 활발히 벌이고 있는 후방 사업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룡성 베어링 공장과 평양 미꾸라지 공장의 후방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함께 보시죠. 자체 힘으로 꾸려놓은 후방 기지를 잘 운용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룡성 베어링 공장입니다. 공장에서는 닭 배설물과 미분한 비옥교를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BR 공목이 비중을 높이면서 앞선 집짐승 사양 관리 방법들을 받아들여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체로 만든 팽화모기와 축산기지 주변에 심은 큰 단백풀을 양어모기를 이용해서 메기와 초우를 비롯한 12여 종의 수만 마리에 달하는 물고기를 길러 청어본들의 후방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모든 양어모 주변에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고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미꾸라지 이렇게 언더 버정을 해서 방막을 씌우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이렇게 방막을 벗기는데 이거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마더와 퍼더와 같은 이런 농쿨실 작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겨울에 언실처럼 이용하고 다음에는 양어를 하고 나오는 이렇게 물을 주니까 다른 데보다 이렇게 생육이 더 빠르고 열매도 더 빨리 열립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철에 이거 퍼더농쿨은 미꾸라지들의 직사광선을 피해서 생육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거온을 피해를 막는 데도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퍼더라든가 더마더는 정어본들의 식생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 일하는 것도 바쁠 텐데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키우고 바쁘네요. 일단 이 북에서 말하는 후방 사업 뭔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예, 후방 사업이라 하면 이제 후방 공급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조선말 사전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후방 사업은 근로자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물질 생활을 보다 원만하게 보장해 주는 중요한 정치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들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는 것도 정치 사업이다. 예, 그런데 이제 후방 사업은 단순히 이제 먹는 문제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종업원들에 대한 부식물 공급, 연료 공급, 안전 장비 공급도 포함되고요. 합숙가, 식당, 이발소, 목욕탕 이런 편의 시설, 또 타가소 유치원 관리 이런 게 모두 다 후방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공장은 전방이고 그 외에 생산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거는 다 후방 사업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기업이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그 가족까지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느낌인데요. 이거 뭔가 뭐 생활 공동체, 운명 공동체까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경제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후방 사업이라는 거는 모든 공장, 농장마다 다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 공장, 기업소, 농장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자체 힘으로 해결해 가는데요. 이 국방을 담당하는 군대조차 후방 사업 부서로 인민무력성 후방 총국이라고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 후방 사업은 주로 누가 담당을 하나요? 뭐 나는 후방 사업 담당자입니다. 이런 체계가 있는 걸까요? 공장에서는 지배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의 공장의 간부들을 보면은 이제 생산 관련된 기술은 기사장이라고 담당하고요. 그리고 이 공장 내에서의 그 사상적인 문제는 공장 당위원회 비서가 총책임자고 지배인은 공장의 경영과 운영에 관한 것을 책임져요. 이제 후방 사업이 근데 이 재밌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아예 공장을 지을 때 처음부터 그런 근로자들의 숙소나 또는 봉사시설을 함께 구축한다는 거죠. 숙소부터. 예. 그러면 일반 공장에서도 공장 짓고 남는 부지에 이렇게 뭐 기숙사를 짓는 게 아니라 기숙사, 식당 이런 걸 먼저 짓고 그들이 일하기 편하게끔 또 공장을 배치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후방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간다 이런 것이죠. 그만큼 후방 사업을 중요하게 중시 여긴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네요. 우리 통일TV 대표님한테도 후방 사업에 힘 좀 쓰시라고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의 청년들 속에서는 농촌이나 탄광처럼 가장 어려운 현장으로 자원하여 일하러 가는 탄원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조선말 대사전에 따르면 탄원이란 절절한 심정으로 원하는 거라는데요. 오늘 이 탄원 청년들이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에 모시게 된 것만들은 그리도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며 쓰러진 빌포기들을 소리두시고 지금 우리가 창작하고 있는 저 작품이 남포시안의 청년동맹 일꾼과 그의 아내가 당의 순간 뜻을 받들고 사회주의 농촌으로 탄원한 이런 서행자료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 알다시피 지금 온 나라 청년동맹 일꾼과 청년들이 당제 8차대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농촌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정부들마다의 영약 탄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청년동맹 10차대에 보내주신 역사적인 서한을 높이 받들고 전국의 수천 명의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들이 광산, 농촌을 비롯한 주요 전구들마다의 영약 달고나가 청춘의 자사전을 쏘나갈 불같은 기울에 충만되어 탄원 열풍이 거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과 저국의 부름 앞에 충실하며 사회와 집단 앞에 성실한 우리 시대 청년들이 숭고한 정신세계의 발현입니다. 처음엔 두려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수도 평양에서 태어나 행복만을 알며 자라온 제가 꽤 견뎌낼 수 있을까? 앞으로 후회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제가 가는 이 길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또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민생활 향상에서 명줄과도 같은 나라의 핵심 공업인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저의 노력을 다할 결심입니다. 당에서 제일 관심하고 있는 석탄전선, 여기가 바로 내가 설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살로서 당을 받들어 갈 굳은 결심을 안고 청년문제에 탄원했습니다. 이번에. 수많은 청년들이 정든 고향과 불밝은 도시를 뒤에 두고 어렵고 힘든 처소, 낯설고 생소한 고장으로 앞을 다투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청년들이 사회의 우환거리로 골칫거리로 되고 있을 때 어머니 당의 마음의 기둥, 옥촉의 지지점이 되어준 우리의 미로운 청년들. 돌이켜보면 간구하고 실현에 찬 조선혁명의 앞장에는 언제나 열혈의 애국 청년들이 서 있었습니다. 당의 부름에 오직 한 목소리로 화답하며 저국이 바라는 어렵고 힘든 처소에 청춘의 좌표를 정하고 물불을 가림없이 돌진해 나간 미로운 우리의 청년들. 전 세대들의 그 애국의 바통은 오늘도 굳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졸업을 앞두고 배추와 관련하여 생각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대학 안에 졸업반 학생들이 탄원에 나설 때 내가 꽤 손분교나 외진 산골에 가서 교원을 하고 있을까 하고 망설이면서 선뜻 나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저를 학원에 데려다가 따뜻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오늘은 오붓한 대학생으로까지 나를 안아 키워준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겹쳐드는 시련 속에서도 천만 인민을 따뜻이 품어하는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며 자란 세대였습니다. 허나 그 행복이 어떻게 마련된 것이며 그 사랑과 운동에 청춘의 양심과 의리로 보답해야 함을 책이나 글줄이 아니라 실생활을 통해 신념으로 체득한 세대였습니다. 하기에 귀중한 청춘 시절의 첫 자욱을 서슴없이 당이 바라고 저국이 바라는 어렵고 힘든 부문에 찍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의 호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언제나 곧바로 앞으로만 달려가는 우리의 미로운 청년들의 대열은 날마다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 힘찬 발걸음에 우리 혁명의 전진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가장 어려운 일을 자원하는 청년들 이야기 참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청춘의 한 자락을 아낌없이 불태우는 그 모습들. 청년이니까 가능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 각지에서 조성 중인 풀판 풍경 먼저 보고 왔습니다. 이어서도 어떤 흥미로운 방송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피아노 이중주와 관현악 공연 준비했습니다.
북의 인민들도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는다고 하지요. 평양 국립교향악단을 비롯한 관현악단도 운영되는데 그 기량도 아주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네, 아름답고 웅장한 음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상식 시간입니다. 북은 여전히 난방과 취사에 땔감을 많이 사용한다지요. 예, 이 땔감에 많이 사용되는 나무가 상원 뽀뿌라 나무라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땔나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 나무를 많이 심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그 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맞으면서도 관상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많이 심는 것은 나라의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인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살림을 조성하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이 시간에는 월림 록화와 방풍림 조성에 좋은 수종의 하나인 상원 뻐뿌라 나무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원 뻐뿌라 나무는 고문 뻐뿌라 나무와 황철나무를 섞붙이면서 육성한 보두나무과의 잎지는 키나무입니다. 나무는 25m 정도로 거쳐 자랍니다. 잎은 길이가 5 내지 10cm이고 끝이 뾰족한 심장 모양으로서 오기요나며 잎변두리는 송긴 톱날 모양입니다. 잎은 4월 초 시작해서 10월 말경에 집니다. 상원 뻐뿌라 나무는 한 해에 2m 이상 자라기 때문에 생장 속도가 빠르고 바람에 의한 피해 그리고 병해충과 추위에 견디는 성질이 강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해서 상원 뻐뿌라 나무는 인차 방풍림에 적응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몇 년 전부터 상원 뻐뿌라 나무를 많이 심어 그 덕을 단단히 보고 있는 증산군 무본리입니다. 무본리에서는 몇 해 전부터 상원 뻐뿌라 나무를 리안의 강하촌들에 대대적으로 심어왔는데 이제는 수만 그루의 상원 뻐뿌라 나무들이 자라서 방풍림을 이루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주민들의 땔감 문제 해결에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몰림 록화와 방풍림 조성에 좋은 상원 뻐뿌라 나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북의 근로인민들은 현장 곳곳에서 국가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들의 땀방울과 현장의 숨소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장 속으로. 조금 전에 상원 뽀뿌라 나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나무들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양묘장 현장 찾아가 보려 합니다. 황해북도 양묘장과 라선시 양묘장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황해북도 양묘장에서는 날씨 조건에 따라 비배 관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나무모들의 생육 조건을 잘 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기 온도가 높고 또 습도가 많은 이 시기에 병해충이한 나무 피해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주로 나무 마른병이나 뿌리 쏘은병, 또 뿌리목 쏘은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르도 영양 만들고 석회 유황합제를 만들어서 나무밭들에 분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나무들의 영양 상태가 매우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탄산화 작업 비료를 위주로 각종 영양액들을 나무들에 전면 분무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가 빨리 자라면서도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상원 뻐뿌라 나무와 참대 버드 나무를 생산해서 시군들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험을 살려 올해는 더 많이 심어서 현재 자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이 많은 우리도의 특성에 맞게 잣과 밤 그리고 모루와 다래, 산딸기 등 산열매 나무들도 키우고 있는데 올해 가을과 또 다음해 봄이면 도안의 모든 시군 양미장들의 나무들을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록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안개나무와 붉은 전매자나무를 비롯한 각종 원림수종의 나무들도 자라오고 있습니다. 라선시 양려장에서도 나무모 비배관리를 실속 있게 해서 많은 산열매 나무모와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튼튼히 자르고 있습니다. 시 양려장에서는 장마철 기간 많은 비가 내리고 삼복철의 무더위로 해서 나무의 생육 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조건에 맞게 생장 조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식물 성장 촉진제와 영양액들을 생산해서 나무의 병해충 구제와 영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무모 비배 관리 현장 보고 왔는데요. 비배 관리란 말은 좀 낯설죠? 네, 이 조선말 대사전을 보니까요. 씨를 뿌린 다음 곡식을 거두어 들일 때까지 관리 작업을 통틀어 이룬다고 하네요. 김매기, 거름주기, 배수 관리나 병충해 없애기 이런 것들이 다 비배 관리에 속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남덕 청년 탄광에는 30년간 그 탄광을 지킨 굴진공이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로창호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인생길에는 수만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 하많은 길 중에 속속 떨어지는 수천척 지하막장길을 선택하고 30여 년을 하루와 같이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남덕 청년탄광 10갱 고속도 굴진 소대장 로창호 동지입니다. 한 번은 내가 소대장 동지에게 굴진공으로 30년간 일하면서 힘든 적이 없었는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솔직히 30년이면 내가 살아온 누난이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대장 동지가 하는 말이 나라에는 석탄이 필요하고 석탄을 캐자면 굴진공이 필요한데 결국 나라에는 굴진공인 내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아니가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너라 믿지 않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힘들지 않더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대돼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뗄 때 그의 앞에도 희망을 꽃 피울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지켜가던 복무의 자옥은 조국을 받드는 지하막장길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이 막장길은 결코 청춘의 혈기와 낭만으로만 걸을 수 있는 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탄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조국 앞에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창호 동지는 하루와 같이 조국을 위한 이 막장길을 꿋꿋이 이어갔습니다. 제일 어렵고 힘든 덜경로 마다에는 언제나 그가 서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헛디딘 청년들도 손잡아 곧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를 덜격대원들은 누구나 따랐습니다. 새 생활을 선택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막장길을 걸었고 자기가 선택한 결심을 굳히며 차감길을 억세게 들어잡았습니다. 저는 정말 내가 탄광에서 끝까지 이거 일해내가나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길던데 그저 일하면서 보니까 야 이건 누구든 해야 될 일이로구나. 내가 이 자리를 비워놓으면 누가 믿고 갔는가 이 생각 들었습니다. 솔직히 양심을 속일 수 없더라는. 양심으로 지켜온 막장길이었기에 그는 언제나 굴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초대 비상방역 기간에 우리 서대도 이거 출근율이 절반 정도 푹 줄어들었댔습니다. 소맥을 넣고 주저앉았댔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서대장 동지가 와가지고 단 한 명이나마도 우린 무조건 굴진은 해야 돼. 우리가 굴진을 해야지 갱이 계획을 하고 탄광이 계획을 하며 전기도 깡깡 쏟아지나 하면서 한 명 한 명 손잡아 이끌어 주었습니다.
언제나 하루와 같이 평범하게 흘러가는 굴진공 생활 속에 10년, 20년 이렇게 그의 인생도 흘렀습니다. 그나마 그가 찾는 보람은 오직 하나, 막장이 전진할 때 느끼게 되는 단부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긍지였습니다. 그 보람은 막장이 전진할 때 조국이 전진한다는 높은 자각이었고 자기 본분에 대한 사명감이었습니다. 한발파 자기가 딱 때린 거 이렇게 들여봤을 때 한 미터 쭉 나갔으면 야 피로가 다 풀리나 힘든 줄 모르나 이건 모든 굴진공들 심정 다 같습니다. 나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발파 못하고 나면 청춘의 그 시절로부터 세월은 멀리로 흘러갔지만 그는 지금도 청년들 곁에를 자주 찾곤 합니다. 결코 지나간 시절의 옛 추억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창호 서대장 동지가 우리한테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속탄을 캐느라면 보력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속탄을 캐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보력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차한계를 잡아야 하며 어떤 몸가짐으로 일해야 되는가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됩니다. 정말 수십 년을 하루같이 막장길을 걷고 있는 공로자 동지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저걸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른고른 짜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길은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우지 않는 수천 척 지하 막장에서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양심과 헌신으로 이어온 그의 막장길을 언제나 사랑 속에 믿음 속에 지켜보고 있었으며 위원회로 또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굴진공인 그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애국자로 높이 내세워 주었습니다. 우리 일터는 매일 매 시간 탐바술타가 전진하기 때문에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속탄 생산의 맨 앞자리에 우리의 일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궁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지 속에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만 가는 로창호 동지의 막장길입니다. 이 길에는 화려한 불빛도 번쩍이는 장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평범하게 걸어간 그의 자욱뿐입니다. 그러나 그 자욱마다에는 조국을 위한 생의 흔적이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참 탄광일이라는 게 누구나 기피하고 싶은 곳일 텐데요. 30년간 3만 미터가 넘게 한 길을 파왔다니 애국자 소리 들을만 하지요? 네, 이 땅 위에서 차 타면 1시간이면 갈 거리를 땅 아래에서 30년이나 걸려서 뚫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짠하기도 했는데요. 로창호 씨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가 꼭 해야 할 일 하고 계실 영웅들이 참 많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럼요. 어둡고 위험한 곳에서 온몸에 때묻히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 그 모든 애국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조선말 대사전을 보면 탄원을 절절한 심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농촌으로 탄강으로 가서 일하기를 절절히 원했다는 것인데요. 참 묘한 심정이 듭니다. 농촌 청년이 화려한 도시로 수도에 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탄광은 또 어떻습니까? 탄광 노동은 사고와 진폐증의 위험이 늘 존재하는 힘든 고역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식을 넘어 도시 청년들이 농민이 되겠다고, 탄광 노동자가 되겠다고, 그것도 많은 청년들이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탄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추측과 오해가 난무한다고 보여집니다. 억지로 떠밀린 강제동원식 탄원이라는 말이 그것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평소 잘 알던 탈북자 선생님에게 질문하니 의외의 답을 하는군요. 북의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사회와 집단에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워 집단주의로 무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진출해야 될 시기가 오면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절실한 곳에 몸을 던지는 것을 무척 자랑스럽고 보람있게 사고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군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런 청년들을 칭송하고 부모들도 자랑스러워한다는군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 있구나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